이번 시간에는요, 왜 원서 읽기가 최고의 영어 공부 방법인지 그 이유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원서 당당하게 읽기 영서당 팟캐스트 그 4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팟캐스트 만들어가고 있는 김승규 영서당 훈장 선생님입니다. 자,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팟캐스트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 원서 읽기가 왜 최고의 영어 공부 방법인지 3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원서 읽기가 영어 공부 방법의 어떤 그런 대세가 된 지는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서 많은 분들이 원서 읽기를 통해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이 원서 읽기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이걸 한다라는 식의 왜 제대로 원서 읽기가 좋은지는 사실 잘 모르면서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되는데, 사실 어떤 한 가지의 공부 방법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봤을 때 왜 이 공부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 100% 설득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그 장점을 100% 알지 못하면요, 전반적인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를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원서 읽기가 최고의 영어 공부 방법인지 그 이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는 그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영어의 공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누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영어 실력은 어떻게 우리가 말하자면 측정할 수 있다? 영어는 지식 곱하기 경험 제곱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이제 문법과 어휘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지식 부분은 숫자가 0에서 100까지로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끝이 있다는 거죠. 문법도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끝나고요. 어휘력이라는 것도 언젠가는 이제 끝이 난다기보다는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해서 이제 아무리 우리가 지식 부분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끝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지식 부분은 숫자가 0에서부터 100까지인 거다라고 제가 정해놓은 거고, 그와 다르게 경험 쪽은,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라는 것은 영어를 얼마나 들었고 또 읽었고 이렇게 영어에 노출이 됐냐를 말하는 건데, 이 경험 쪽은 근데 한계가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영어를 내가 접하면 접할수록 그건 우리 영어 실력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포인트는 그 경험은 제곱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지식 쪽에 10을 올리면 그냥 곱하기 10이 되지만 경험 쪽에 10이 오르면 그거는 제곱이 돼서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의 제곱은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전체 영어 실력의 어떤 그 곱하기 100이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지식보다 중요한 게 영어에 대한 노출의 양, 즉 경험이 된다는 건데, 자자, 여기서 그 원서 읽기의 진가가 발휘가 됩니다. 왜냐면 원서 읽기가 최고의 영어 공부 방법인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 원서 읽기가 우리가 영어에 노출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영어의 경험이라는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영어에 얼마나 노출이 되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풋하게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인풋은 말 그대로 우리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결국은 이제 우리 영어 실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읽기와 듣기가 유일한 어떤 그런 언어를 우리가 인풋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읽고 듣는 건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고, 말하고 쓰는 건 우리가 정보를 내뱉는 거죠. 아웃풋하는 건데, 어쨌거나 우리 실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이 인풋 부분이 기본적으로 따라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정보를 인풋하는 데 있어서 reading, 읽기가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듣기, listening이 더 효율적일 거냐 인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시간,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철수는 책을 읽고요, 영희는 영화를 본다고 했을 때
뭐 기본적으로 같은 1시간을 쏟아 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기에는 뭐 똑같이 영어 공부 1시간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이 읽어낸 양 또는 드러낸 양, 그 양들을 전반적으로 단어 수로 재본다고 하면 읽기가 무조건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인풋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읽는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묵독, 기본적으로 소리내지 않고 눈으로만 읽는 것을 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원어민들 수준으로 보면요, 이 눈으로 이렇게 글을 읽어내려가는 속도가 1분에 한 250단어 정도 내외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 빠른 사람도 있고요, 뭐 300, 350단어까지도 1분에 막 이렇게 읽어내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어민들 기준에는. 그러면은 역시나 원어민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듣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언어를, 영어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를 인풋하는 words per minute, 1분당의 그 단어 수는 얼마나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1분 동안 듣게 되는 단어의 수는 사실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말하는 속도에 달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들은, 원어민들은 평소에 1분에 몇 단어 정도의 속도로 말을 하냐는 거죠. 그거 사실 100에서 150단어 사이 정도가 됩니다. 물론 말이 빠른 사람도 있을 거고 말이 느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개인차는 분명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글을 읽는 속도가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듣는 속도보다는 빠르다는 거죠. 원어민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영어가 됐든 우리말이 됐든 그 뜻은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이제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듣는 것보다는 읽는 게 같은 시간 대비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영어가 인풋이 돼야 그게 언젠가 아웃풋으로 나간다는 것을 가정해 봤을 때 많이 정보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reading이라는 거죠. 왜? words per minute, 1분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속도가 어쨌거나 리딩이 더 빠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한테 1분에 350단어 정도 속도로 막 말해주지 않는 이상 내가 눈으로 1분에 350단어를 읽을 수 있다면 무조건 읽기가 같은 시간 대비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해서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자, 철수는 1시간 동안 책을 봤다는 거죠. 철수와 영희의 영어 실력이 똑같다라고 봤을 때 철수는 그럼 1시간 동안 말하자면 뭐 5,000단어, 6,000단어 이런 정도의 양의 인풋을 겪을 수 있는 과정 아래서 말하자면은 영희는 사실 같은 실력이면 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다 보면, 미드를 보다 보면 중간에 막 대사 없는 장면도 있고 대사가 되게 그냥 시덥지 않은 장면도 있고 말을 천천히 하기도 하고 막 누가 화내는 장면도 있을 거고 시간은 1시간을 똑같이 쏟았지만서도 받아들이는 영어의 그 양 자체로 봐자면은 절대로 리딩을 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결과적으로 이 원서 읽기, 리딩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시간 대비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데 굉장히 그 이점을 갖고 있는 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영어 실력이라는 것은 지식 곱하기 경험 제곱이라고 봤을 때 이게 뭔가 수학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만큼 저는 이 경험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런 공식을 통해서 강조를 좀 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 이 경험의 어떤 그런 점수를 더 빠르게 높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리딩이다. 근데 리딩도 막 잡지 읽고 이런 거보다는 뭔가 이야기가 있는, 재밌는, 그래서 내용에 몰입할 수 있어서 타임지 같은 거 저도 뭐 지난 시간에 얘기하고 했습니다만서도 다 읽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타임지는요, 여러분 너무 어려워서 읽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 30분 이상 앉아가지고 타임지 읽기 이런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원서, 여기서 말하는 원서는 재밌는 소설책, 재밌는 이야기책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한번 재미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사실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읽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 뭐다? 결국 이 원서 읽기가 가장 가지고 있는 그 큰 장점은 우리가 영어를 접하는 데 있어서 시간 대비도 그렇고 재미도 그렇고 가장 효율적인 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어를 접하는 것이 어떤 그 원서 읽기로서 영어를 공부하는 가장 1순위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원서를 읽을 때요, 여러분들 너무 분석하면서 나 오늘 1시간 원서 읽었어, 그래서 몇 장 읽었는데 한쪽 반, 이런 거는 원서 읽기로 영어를 공부하는 취지에 벗어나는 일이 됩니다.
조금 문법적인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건 이제 지식적인 부분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 영어의 공식, 승규쌤의 영어 공식에 따르면 그건 이제 지식적인 부분이 될 텐데 그 지식적인 부분은 어쨌거나 100점까지밖에 안 가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치중하기보다는 경험 쪽에 내가 이해는 한 반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오늘 100쪽 읽었어. 이런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모든 걸 이해하면서 한쪽 읽는 것보다 뭐 양쪽으로 당연히 100배를 더 많이 읽은 거니까 그런 어떤 맥락으로 이 원서 읽기를 대해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첫 번째 이유, 왜 원서 읽기가 최고의 영어 공부 방법인지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왜 원서 읽기가 최고의 영어 공부 방법인지 그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자, 이거 약간 반전일 수도 있습니다. 왜 원서 읽기가 최고의 영어 공부 방법이냐면요, 원서 읽기라는 것은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수준과 상관없이 언제든 초보자든 상급자든 누구든 할 수 있는 그런 영어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얘기냐?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제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다라고 봤을 때 내 영어 실력이 늘려면 인풋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영어 경험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애들도 보면 어린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의 문장 구조를 가지고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가 됐든 아니면 영어를 배우는 어린아이가 됐든 다 남들이 하는 거, 엄마 아빠가 하는 말 따라서 하면서 그렇게 그 친구들도 아웃풋의 양을 늘려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을 배울 때도 인풋을 먼저 이만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웃풋이 제대로 시작되게 됐었고, 우리가 성인인 지금도 사실은 언어는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많이 읽고 많이 들어서 인풋이 이만큼 많아지면 그게 나중에는 결국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풋이 중요하다는 건데 포인트는, 자, 보세요. 인풋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reading 아니면 listening입니다. 예를 들어서 listening을 가장 대표하는 거는 미드나 영화 보기가 되겠고, 리딩을 대표하는 건 원서 읽기가 된다고 봤을 때 미드나 영화 보기는요, 이것도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 말을 했지만서도 어느 정도 영어 기본기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영어 왕초보 분들은 예를 들자면 곧장 영화나 미드로 영어 공부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들리거든요. 뭐라도 들려야 내가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겠는데 그냥 안 들려요. 내가 1시간 반짜리 영화를 봅니다. 5단어가 안 들려. 막 그 정도라고 그냥 해볼게요. 정말 영어의 왕초보여서. 그런 분들에게는 미드로 영어 공부를 해봐, 아니면 영화를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해봐 라는 방식을 추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이 듣기라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먼 일이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그런 과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말하자면은 추천해 줄 수 있는 원서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죠. 정말 쉬운 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자존심이 좀 상해서 지금 내가 내 나이에 이 나이 먹고 지금 이런 초등학생들이 있는 책 읽어야 돼? 이런 자존심만 좀 버리시면, 그리고 당연히 버리셔야 되고요. 뭔가를 배울 때는 언제나 그렇게 왕초보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자존심만 조금 버리시면 왕초보에게도 추천해 줄 수 있는 원서는 언제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아예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십니다. 영어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원어민하고 대화하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쓰는 대학교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박사과정 유학을 가는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어 실력, 그게 스피킹이 됐던 리딩이 됐던 라이팅이 됐던 리스닝이 됐던, 그때 필요한 영어 실력은 일상적인 원어민하고 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영어 실력과는 또 한 차원이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떤 걸 가지고 또 영어를 공부하실 거냐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영화나 미드에 나오는 영어는요, 상급 영어가 아니에요. 상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서도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그런 영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영화의 대사들 보면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 같은 말을 하지, 뭔가 논문에 나올 만한 그런 굉장히 복잡하거나 수준 높아 보이는 그런 문장 구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영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미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화 미드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게 내가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어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영화나 미드는 그 수준을 충족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원어민들과 현실적으로 대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서 다 구성되어 있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면 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사실 다큐멘터리도요. 거기 나오는 영어 문장 구조들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문장 구조 자체까지 어려워버리면 원어민들도 이해를 못할 테니까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해 주느라고 오히려 다큐멘터리들의 발음이 어려웠어요. 다큐멘터리들의 그 문장 구조들은 더 간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제가 그 세웠던 시나리오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 이미 잘하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상승시키고 싶어요. 더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노벨 문학상 타는 그런 수준 높은 글의 원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낮다는 말로써 제가 이 두 번째 이유를 설명을 했지만 진입장벽이 낮다는 건 결국은 모든 수준의 어떤 그런 학습자에게 이 원서 읽기라는 것은 다 활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나 모든 수준의 학습자들에게 다 효과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언어 공부 방법은요, 없습니다. 읽기를 제외하면요. 어때요, 여러분? 좀 설득이 되셨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원서 읽기가 이제 최고의 영어 공부 방법인 두 번째 이유인데, 사실 첫 번째가 더 어떤 그런 중요한 이유여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두 번째 이유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원서 읽기라는 어떤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여러분들의 영어 수준이 지금 어디 있는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다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제가 꼽은 두 번째 이유였고요. 그럼 세 번째 이유로 곧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영어 원서 읽기가 최고의 영어 공부 방법인 세 번째 이유는요,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 반복 학습 효과라고요. 사실 근데 이 자연 반복 학습 효과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이유의 뭐 결과물 같은 건데, 자,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원서 읽기가 최고의 영어 공부 방법인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그렇죠, 이 읽기라는 게 우리가 영어를 인풋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였잖아요. 결국은 원서를 읽으면 같은 시간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봤을 때 가장 많은 어떤 그런 영어에 노출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책을 읽으면요, 많은 노출이 돼 가면서 책을 읽다 보면 첫 번째 챕터에서 나왔던 단어가요, 말하자면 두 번째 챕터에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걔가 세 번째 챕터, 네 번째 챕터 계속 나올 거예요. 단어뿐만이 아니에요. 이 작가들마다 말투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죠. 제 팟캐스트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말투 벌써 다 이렇게 눈치채셨을 텐데, 그런 작가마다의 말투가 묻어나는 문장 구조, 특정한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장들이 첫 번째 챕터에 나올 거고요. 읽다 보면 두 번째 챕터에 또 나올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챕터에 또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그런 학습 효과는 뭐냐면, 어떤 모르는 단어가 처음 딱 나왔을 때 이거 뭐지? 하고 막 매달려서 그 단어를 외우고 이런 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집착이란 단어를 제가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눈치껏 이해를 해주세요. 거기에 약간 얽매인다기보다는 뭐 그런 맥락인 겁니다. 그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 읽는 거. 먼저 노출의 양에 집중을 하면서 책을 쭉 읽다 보면 그 단어 또 나오고 그 문장 구조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똑같은 단어, 똑같은 문장 구조를 5, 6번, 7번 봅니다. 실제로 책 한 권 읽으면요, 똑같은 단어가 30번, 40번, 100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문장 구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 단어를 그리고 그 문장 구조를 사실 막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언젠가는 사전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처음 보자마자 그 단어를 찾아서 그 단어를 외우는 것과 20번 그 단어를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게 이 뜻이었구나라고 딱 한번 찾아보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라는 거죠. 문장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자연 반복 학습 효과입니다. 뭔가를 내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노출의 양을 막 늘려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학습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이 원서 읽기는 모든 그 어떤 수준의 영어 학습자분들에게 다 적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은 이제 책 자체의 난이도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나에게 언제나 맞는 수준의 난이도의 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서도, 같은 수준의 책도요, 보면 한 명의 작가가 글을 쓴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 작가의 책도 읽어보고 저 작가의 책도 읽어보고 비슷한 수준일지라도 다른 작가의 책들을 읽다 보면요. 그 각각 작가들이 갖고 있는 말투가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어휘의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우리가 느끼게 되는 반복 학습 효과가 이제 말하자면 겹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말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 이 사람의 책을 읽으니까 이런 문장 구조를 내가 이제 100% 마스터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다른 사람 작가의 책을 읽었더니 이 사람은 어라? 이런 문장 구조를 좋아하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 책을 다 읽으면 또 그 문장 구조를 우리가 100% 마스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 영화도 마찬가지긴 해요. 영화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영화 보고 여러 미드 보다 보면은 이제 반복 학습 효과라는 게 나타나기는 하겠지만서도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출되는 시간 대비 양도 영화나 미드가 훨씬 적은 데다가 미드는 좀 나요. 미드는 어쨌거나 같은 캐릭터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요. 1시간 반 만에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그 1시간 반 만에 비슷한 단어가 몇 번 반복되기를 기대하는 거 그거 사실 무리입니다. 1시간 반 동안 이 단어가 5번 반복돼서 내가 이 영화만 보면 그 단어가 한 번 기억날 거다. 그런 거 기대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시간 책을 보면 그 내가 읽어나가는 내용 안에서 그런 비슷한 그런 문장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시간 대비 노출의 양도 리딩이 훨씬 더 많지만 어쨌거나 그 양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권을 그냥 읽는다고 봤을 때 반복되는 어떤 그런 단어나 문장 구조의 수도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반복 학습 효과라는 게 그래서 정리하자면 독해, 즉 원서 읽기에만 있는 건 아니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출량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 효과가 원서 읽기에서 가장 증폭돼서 우리에게 보이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모든 난이도, 그리고 난이도마다 여러 작가의 책들, 이런 말하자면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풍성하다 보니까 이 작가 책을 읽으면 이 단어, 이 문장 구조를, 저 작가 책을 읽으면 저런 단어들 그리고 저런 문장 구조들을 공부하는 이런 재미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영어 원서 읽기가 왜 최고의 영어 공부 방법인지 그 3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실 이것 말고도 원서 읽기가 정말 좋은 공부 방법인 이유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짱이야, 다른 거는 다 쓸데없는 얘기야 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공부 방법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또 리뷰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저의 그런 유학 생활에 있어서의 제 영어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원서 읽기가 어쨌거나 저의 영어 인생을 바꿔준 그런 공부 방법이었기 때문에 약간 스페셜한 에피소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원서 읽기가 이렇게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쭉 이번 에피소드를 모두 다 활용해서 할애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이야기에 동의를 좀 하시는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영어 공부 방법은 무엇인지, 아니면 원서 읽기가 좋다고 했을 때 원서 읽기가 좋은 또 다른 이유들은 뭐가 있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에피소드 그럼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보내주시는 그런 성원에 제가 정말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좋은 컨텐츠 많이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